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변호사이자 정교모, 즉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 사무총장인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현행 사전투표제에 대한 위헌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는 소식을 최근 2차례에 걸쳐 연속으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교수가 헌재에 낸 헌법소원 청구서 전문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후속 뉴스가 바로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내려 본격적인 헌재 심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첫 단계를 통과했다는 의미입니다. 또 이호선 교수의 헌법소원에 이어 조만간 정교모 교수들이 집단적으로 사전투표제에 대한 헌법소원과 사전투표제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도 청구하기로 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정교모 공동대표인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공지문을 통해서 국민대 교수이자 정교모 사무총장인 이호선 변호사가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3년 11월 7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성환 교수는 먼저 이호선 변호사의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 취지와 침해된 권리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라면서 청구 취지는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55조 제2항, 제4항, 제158조, 제162조, 즉 사전투표 관련된 공직선거법 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청구한다. 이런 청구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또 침해된 권리는 헌법 제1조 제2항 국민주권,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제1항 평등권, 제24조 선거권, 제25조 공무담임권, 제37조 제1항 선거의 투명성 보장권, 제41조 투표 등가성의 원리, 비밀투표의 권리, 이런 권리들이 침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선 국민대 교수, 이호선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 청구서의 상세한 내용들은 바로 얼마 전 여러분들에게 거의 전문을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청구서 전문에 관한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참조해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성환 교수는 이어서 헌재 이번 결정, 즉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은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에 규정한 사전투표제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본안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구인의 헌법재판관들은 사전투표제 자체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답변을 내어야 함을 의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한다면 이번에 헌재가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그 자체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전투표제가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정식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사전투표제 자체에 대해서 각자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니까 합헌 또는 위헌 이런 입장을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전투표를 둘러싼 이 논란이 앞으로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여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조성환 교수는 아울러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의 다수 회원 교수들은 곧 이어 동사안에 대한 헌법소원과 사전투표제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선 이호선 교수가 사전투표제의 위헌 심판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내서 그게 이제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됐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 재판부의 정식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이제 이호선 교수 한 사람이 아니고 정교모 소속 상당수 교수들이 연명으로 사전투표제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을 청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마 조성한 정교모 공동대표도 당연히 포함될 것이고 상당수 알려진 대학 교수들이 많이 참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한 교수는 이 같은 공지문을 공개하면서 참고자료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함께 첨부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문은 바로 그 내용, 아까 말씀드린 이번 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 이런 결정문입니다. 이번에 정교모 교수들이 이 사전투표 문제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청구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이 교수들이 정말 그동안 열심히 이 한국의 선거관리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온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교모는 지난 2020년 4.15 총선 직후 4월 말에 바로 뭔가 이번 4.15 총선에서 선거관리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성명을 최초로 발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이 문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천 연수원에 출마했던 민경욱 전 의원 등이 선거 무효소송을 내면서 점점 사회적으로 이 문제가 확산됐습니다. 따라서 정교모 소속 6,200여 명의 전현직 대학 교수들이 정말 이 건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크게 사회적으로 각광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위원으로 가면 거마비라도 생기겠지만은 이런 활동은 거마비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주머니 돈을 상당 부분 털어서 하는 그런 활동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조성한 교수라든지 이호선 교수라든지 최원목 교수라든지 혹은 맹주성 한양대 명예교수라든지 여러 명의 지금 정교모 소속 교수들이 있죠. 그 교수들이 지금까지 한국의 선거정의를 위해서 노력해온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시내에서 선거정의를 외치면서 시위 집회를 벌인 많은 애국 시민들의 노력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또 변호사들의 노력, 황교안 전 국무총리라든지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정치인들의 노력, 이런 부분들도 모두가 우리가 소중한 역사의 기록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자신을 관종, 그러니까 관심종자라고 비아냥거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이기도 한 고민정에 대해서 그런 식이면 정상적 사회생활이 어려울 것이라고 따끔하게 일침을 가한 내용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자신을 관종이라는 표현으로 비하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에 대해 불법 탄핵을 남발해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민주당이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종이라 하면 관심종자의 줄임말로 지나치게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의 혈통을 격하하는 속어입니다. 고민정은 지난 8일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 모든 세상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다는 착각에 단단히 빠진 소위 관종이다, 이렇게 비아냥댔습니다. 고민정이 한동훈 장관을 관종이라고 비아냥댄 다음 날인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민주당 모 최고위원이 법무장관은 관종이다라고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하실 말씀이 있는가, 이렇게 질의를 하자 한동훈 장관은 바로 고민정에 대한 반격에 나섰습니다. 한 장관은 분명히 해둘 것은 저를 1년 반 내내 탄핵하겠다고 공언한 것도 민주당이고 전날 아무 이유와 설명도 없이 슬쩍 접은 것도 민주당이라면서 아무 이유 없는 정략적인 불법 탄핵 시도라는 걸 스스로 보여줬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어서 고민정이 말한 관종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시는 우리 국민 대부분은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특정인 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그런데 매번 국민을 대표하신다는 분들이 국민들과는 달리 이런 말들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이 당황스럽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바로 이 부분에서 고민정 같은 그런 식으로 생활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 하기 어려워, 이런 뉘앙스로 질타한 것입니다. 한 장관은 이어서 고민정에 대해 착각하시는 듯 하다면서, 지금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끄는 건 제가 아니라 불법 탄핵을 남발해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민주당이다,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는 한 걸음도 지지 않고 맞받아치고 있죠.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서는 자유우파 성향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런저런 다양한 의견, 또 여러 사안 현안에 관해서 엇갈리는 여러 의견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만,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의 그 쓸데없는 발목 잡기나 인신공격이나 폄훼에 대해서 바로바로 맞받아치는 그런 모습은 상당히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